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차게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좀 썸네일 보고 조금 놀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이유는 경기 침체에 의한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뭐 좋은 얘기들, 그리고 뭔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만 한다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정확한 매입 시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큰 흐름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어떤 상황들과 앞으로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이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서 지수별로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서 무려 2017년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지속을 했죠.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폭락의 주인공은 테슬라와 넷플릭스였습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 나스닥 전체로 번지면서 빅테크들이 다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섹터만 아주 시뻘겋게 변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보시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정도였으면 사실 9%까지 떨어질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 테슬라 경영진들이 컨퍼런스 콜에 나와가지고 사이버 트럭과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양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은 걸 공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 공장 개선을 위해서 업무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히니까 결국 차량 생산과 인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악재들이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큰 타격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난 2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긴 했는데 분기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고 3분기 매출 예상치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주식들이 하락한 이유를 좀 길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요. 경기 둔화와 지금 봉쇄 기간 누적으로 이 저축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같은 큰 비용이 드는 제품이나 아니면 스트리밍 계정 같은 이 재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와도 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제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지표들이 좀 시그널들이 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치를 또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해서 2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연준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견고한 고용에 딱 맞는 또 시그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지금 청구 건수도 적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값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측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한 건데요. 이전보다는 뭐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예측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조업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위면 확장이고 0보다 밑이면 수축인데 굉장히 크게 수축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요. 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 어떤 하락폭이 줄어든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의 어떤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시장을 조금 더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전월 대비 3.3% 감소를 해서 416만 채로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치까지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축 정책의 어떤 기조도 유지될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는 이유는요. 지금 10년물 금리와 지금 2년물 금리가 어제 또 나름 큰 폭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100%에 가까운 99.6%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월에는 아마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를 중단한다기보다는 또 지난달처럼 한번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1970년대
때 그렇게 한번 경계를 늦췄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긴축의 어떤 움직임들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여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기업의 어떤 파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지금 기업의 파산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이 긴축을 하니까 금리와 대출에 대한 압박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기업이나 국가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요. 그리고 지표들이 너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가장 좋지 못한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괜찮을까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다 소모를 했는데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지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에 대한 비중은 일정 부분 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예요. 마이크 맥클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죠. 이분이 일관되게 지금 경기 침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경기 침체가 아마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2023년 말 이전에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전제가 있어요. 추가로 상승하기 전에 가격 하락을 먼저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시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크게 하락한 시점에서 크게 담을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전제적으로 긴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비트코인의 지금 단기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그런데 맥클론 같은 경우는 2023년에는 출범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본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좀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까지 맞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 머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린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순간이 올 때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쟁여놨는데 이 순간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뭔가 손해봤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아, 미리 더 살 걸. 하지만 우리가 이 미래를 갖다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에 대한 비율들을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 원칙에 맞게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다시 30K를 뚫고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30K 아래로 하회를 했고요. 29.8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깨지지 않고 있고요. 많이 오를수록 시세 차익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뭐 일종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죠. 리플에 투자하시면서도 리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리플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0.17% 상승을 했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폭 하락을 해서 49.8%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6계단 또 하락을 해서 탐욕에서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 29.5K에 여전히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고 매도벽은 31K와 31.5K, 32K에 여전히 좀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뚫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점에서 대폭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어떤 하락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가 물량들을 좀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상승할 때도요. 지금 갈색
파란색 고래는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보라색 고래가 좀 상당한 물량들을 투입을 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은 일단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 모습이고요. 녹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부분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서 제가 앞서 굉장히 큰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거래소의 유입량을 보는 건데요. 자, 이 지표상에서 지금 색깔이 다 다른 게 어떤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굉장히 붉은색. 요게 바로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로부터 거래소로 유입된 양인데요. 자, 근데 1일 유입량이 무려 39.6K BTC인데 이 중에서 이제 78%가 거의 이 단기 홀더들에 의한 움직임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올해 2월 초 랠리에 힘입어서 시장에 투입된,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자, 그런데 이 쇼텀홀더에 속한 이 비트코인 물량 중에서 무려 지금 거의 88%가 수익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이거는요, 평균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83%인데 88%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시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수익들을 이제 먹고 있다 보니까 쇼텀홀더들의 보유 물량을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래들도 계속해서 매물들을 던지는 모습들, 채굴자들도 뭐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긴 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쇼텀 홀더들의 움직임이 이렇다면 이제 롱텀 홀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홀더들과 장기 홀더들을 비교를 해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롱텀 홀더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롱텀 홀더들의 보유 물량 중에서는 수익권에 위치한 게 한 73%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텀 홀더들의 88에 비하면 덜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롱텀 홀더들이 보유한 이제 나머지 4분의 1가량의 물량들은요, 과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클에서 30K 이상의 가격대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죠. 쇼텀 홀더들보다 더 비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경우가 쇼텀 홀더들보다 더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율들을 가지고요, US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시 또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사이클 최저치인 이 290밀리언 달러 수준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비율 자체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 50% 가량이나 더 낮았던 2019년 중반이나 2010년 10월 뭐 요때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 당시보다 2배 이상 더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입거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비율 자체로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동요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네트워크 활성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도 너무 없는 상태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계속해서 지금 쇼텀 홀더들과 롱텀 홀더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쇼텀 홀더와 롱텀 홀더 간의 이번에는 SOPR 비율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SOPR이나 뭐 이런 지표들은 제가 더 커먼 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투자의 어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비율은요, 롱텀 홀더가 쇼텀 홀더들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코인을 매도하는 일은 드물 거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쇼텀 홀더들은 막 조금만 시장이 안 좋으면 팔아버리고 조금만 좋으면 사고 이렇게 하지만 롱텀 홀더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길게 보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롱텀 홀더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가치가 올랐을 때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롱텀 홀더들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FTX 사태가 일어났을 때나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뭐 상관없이 다 흔들리고 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건하게 견뎌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요 밑에 하단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쇼텀 홀더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자들보다 더 이득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죠. 요때가 롱텀 홀더들, 즉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보유자들보다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의 어떤 기간들을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들보다 장기 보유자들이 이득을 본 구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보유해야 될 자산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OPR 지표는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1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위아래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렇게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이득을 봤던 기간은 언제였냐? 바로 불장의 다 초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 아래로 하회해서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가격이 다 급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드디어 역전이 돼서 이 밑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클 상으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16년이나 2019년, 2020년 상황과 거의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지표로 봐도요. 지금 이제 4차 반감기까지 지금 이제 80% 정도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4차 반감기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서 ATH,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승의 어떤 초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뭐 꺾일 수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꺾이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의 사이클은 지금 어떤 지표를 봐도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가는 길에서 어떤 변수들과 악재들은 계속해서 감내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오늘은 뉴스는 아주 조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다시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우 블록체인이라는 데서 전해진 소식인데 본인들이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옛날에 포함된 거를 지우지 않은 거였다. 이 소스 코드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지우지 않은 거였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게 루머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들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뭐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결제 옵션에 충분히 향후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띄우고 계속해서 하는 것들도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또 어떤 호재들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금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와 CFTC에 지금 어떤 권한들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게리 겐슬러도 지금 SEC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야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단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입법부, 즉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집행에 의한 규제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이제 내놓은 어떤 법안들 중에서 미 상원에서 발의한 디파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파이가 지금 이제 규제 타겟이 된 건데 굉장히 위헌적이다라는 주장들을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하고 있고, 디파이는 어쨌든 탈중앙화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은행과 같은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거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방향성들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많은 요동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지금 가격의 추세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어제 또 관점들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 우페드히의 관점인데요. 역시나 지수이동 평균은 30K 부근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현재 시점은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K, 31.8K 요걸 뚫고 32.4K까지 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40K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9.5K에서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면 27.5K, 26K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